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을 이루면서 막을 올렸던 익산시. 지금도 익산을 생각하면 옛 이리 지역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만큼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을 오래전부터 잘 이어왔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러한 익산시가 이제는 좀 더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도시로 다시 한 번 더 자리매김할 예정인데요. 더 많은 이야기 정원율 익산시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MBC 시청자 여러분, 익산시장 정원율입니다. 익산시가 신청사를 최근에 개청을 했습니다. 신청사 개청과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눌까 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익산시 최초로 그 첫 삼선 시장님이신 우리 시장님께서는 여전히 또 바쁜 시간들을 예. 많이 보내고 계시죠? 예. 네. 그 요사이에 그 일모도원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요. 이게 갈 길은 먼데 네. 딸은 저문다. 네, 맞아요. 저는 삼선이라 날짜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이제 더 급해집니다. 또 반환 좀 더 돌았어요, 그렇죠? 예, 반환점도 네. 돌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일 마무리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익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초석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또 그것도 게을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계속 초임 때와 마찬가지 네. 기분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또 하나의 결실이 바로 청사 예. 이전입니다. 신청사를 또 만드셨어요. 54년 만에 예. 이렇게 또 쾌거를 이루셨습니다. 익산 남중동에 위치한 건물이죠? 예, 현 시청에 있는 그 맞습니다. 자리입니다. 예. 전국에서 그 전까지는 좀 오래된 청사라는 수식어가 좀 붙기도 했고. 네. 가장 오래된 청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랬군요. 우리가 지금 54년 됐거든요. 네. 그 20년 전인 2003년도에 예. 정밀 안전진단을 해봤는데 그때 D등급이 나왔어요. D등급이면은 위험해서 이제 살 수 없다는 그래요. 그런 그 정도였어요. 정도가.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신청사 얘기가 나왔는데 네, 네. 지역 갈등 문제 때문에 맞아요. 결국 네. 결론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중단하고 매듭을 짓지 못하고 중단하고 또 이동하게 되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맞습니다. 짓지 못하다가 네. 이제 마침내 좋은 계기가 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첫 삽을 떴는데 네. 그 신청사로 지으면서 설계 과정부터 이거는 이런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고 또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것도 또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많이 하고 다녔던 얘기가 시청사는 단순히 공무원들 업무 공간이 시청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시민청사를 짓겠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지금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준공이 된 것은 공무원들 업무 공간이 시청사고 예. 이제 바로 이제 다음 달부터 앞으로 1년 동안 해야 될 것이 시민들을 위한 시민청사를 또 앞에서 짓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저희는 이제 완전히 이제 개방청사라 네. 우리 시청사를 그 시민들의 사랑방 같이 마을 사랑방 같이 시민들 앞마당 같이 쓸 수 있게 네. 모든 그 울타리를 없애고 출입을 아주 자유롭게 내 집 같이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네. 근데 시민청사는 뭘 얘기하냐? 네.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네. 네. 저희들이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시민 설명이나 공청이나 토론회를 한 수번 가량 했어요. 거기에서 시민들 의견을 전부 다 이제 취합을 했는데 네, 네.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목적 홀이라 해가지고 시민들도 행사를 하고 우리 시청에서 또 공무원도 휴유도 할 수 있게 한 500석 규모로 해서 이제 우와. 큰 극장 같이 하나 만들었고요. 500석은 꽤나 큰 규모인데요. 그리고 또 소규모로 시민 동아리실을 2개를 또 만들어요. 시민들이 거기 동아리 활동할 수 있게. 네. 그리고 시민 홀을 만들어서 갤러리 같이 거기에 예.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게 네. 갤러리도 만들고 또 작은 도서관도 하나 또 만듭니다. 그 안에. 그렇군요. 작은 도서관도 만들고 무엇보다도 그건 다 지하에 들어가는 거 지금 얘기한 것들은 예. 그 위에다가 정원 같은 공원을 만듭니다. 아주 정말 그 아름답게 예. 깔끔하게 공원을 정원같이 만드는데 네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타리 담장 없이 완전히 개방해서 그렇군요. 언제든지 내 집같이 우리 집 야. 앞마당같이 사용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꽤나 파격적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들어갔고 예.
그런 공간이 도에서는 사실 유일한 공간인 거잖아요. 예, 예. 시민들이 하여튼 네.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와서 이용해라. 그러겠네요. 네, 그런 개념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 많이 받겠는데요. 또 그 익산시청이 위치한 그곳이 또 익산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동하면서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시청사를 개청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예. 근데 시청사를 못 오시는 줄 알아요. 언제든지 오시면은 그럼요. 자연스럽게 관람도 할 수가 있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맨 마지막 10층 이제 지하 2층에 지상 10층이거든요. 예. 10층에는 이제 식당이 또 오. 만들어져 있는데 10층에 식당이 있어요. 전망이 스카이 라운지로 이제 그러겠네요. 뷰가 아주 좋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앞으로 모악산도 보이고 예. 뒤로 밀산도 보이고 앞뒤가 다 전망이 트였어요. 네. 막힌 데가 없이. 그래서 그런 좋은 공간에서 오. 이제 우리 공무원들 휴식도 할 수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조그마한 종기실도 하나 만들었어요. 예.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다 보면은 네. 또 힐링이 필요하고 이렇게 또 예. 자기 수양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교실 만들어 놓고 사이에 조그마한 휴게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힐링이 필요하면은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네. 만들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뭐 저 같은 일반 사람도 가서 10층에서 식사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식권을 네. 전자 식권으로 그 전환을 해가지고 맞아요. 이 등록이 안 된 분들은 예. 아마 공무원들 도움을 받아야. 그렇군요. 하긴 그것도 막 누구나 다 먹게 되면 주변 상권하고도 영향 또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하 2층, 지상 10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 앞에 보면은 미륵사지 탑을 형상화를 시켜놨어요. 그랬더라고요. 예. 백제 문화의 특징이 뭔 거니? 예. 거미불로 화이불치라고 그러잖아요. 검소하지만은 누처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사는 정말 검석에 잘 젖어 있는데 결코 누처지 않게 네. 정말 실용적으로 잘 젖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화려한 그 청사는 절대 호화 청사는 아닌데 네. 또 그렇게 보면은 누추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또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역사적 정체성까지 예. 꾀한 시청사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래서 하고. 백제 정신을 그대로 거기다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환경도 굉장히 생각한 건물이라고 들었어요. 예, 거기에 예. 뭐 태양광, 지열 또는 자재부터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지하에는 지열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예. 쓰고 있고 옥상에는 좀 태양광을 다 해놨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옥상은 저는 옥상 정원으로 해서 예.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실은 제공을 하고 싶었어요. 개방감 있게. 예. 그랬는데 태양광을 다 이렇게 씌워놔 버리니까 거기를 옥상 정원을 쓸 수가 없어서 그것은 참 아쉽게 된 대목입니다. 네. 근데 에너지를 생각한다면 또 예. 하나는 저희가 더 놓아줄 수도 있는 거고. 자재도 좀 친환경적으로 많이 활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자재를 많이 썼습니다. 또.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민들도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고 예. 사실 익산이 항상 참- 열려 있다 이거 문이 항상. 네, 항상 부러웠던 게 익산은 도서관도 참 테마 있게 잘 돼 있고 예. 요소요소의 도시에 이렇게 공원이 잘 되는 또 도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청사를 또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꽤나 파격적이고.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예. 그 민자공원을 많이 만들었어요. 맞아요. 시내 한복판에 민자공원이 그것도 큰 규모의 공원이 네. 들어서니까 네네. 익산 전체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럼요. 제가 녹색 정원 도시를 네. 표방을 좀 하고 있는데 그 개념에 딱 맞게끔 도시가 환경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사가 새롭게 지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업무 공간이 잘 지어졌다, 일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의미를 완전히 넘어서는 또 작업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시장님? 단순한 건물 하나 지어졌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계기로 해서 익산이 거듭나고 새로운 나야 된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새로운 비전을 선포를 했어요. 비전을 선포를 한 것이 예. 우리가 지금 한문화의 발상지 익산. 예.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조금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을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 이것을 도시 브랜드로 저희들이 해서 그레이트 익산, 네, 맞아요. 그레이트 예. 그래서 그 비전 선포식을 했는데 예. 그레이트 익산 그레이트 많이 들어본 말씀인 것 같죠. 예. 네. 근데 그레이트 아메리카 네. 미국의 위대하다. 대통령들이 예.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자고 많이 주장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 명칭 브랜드에 예. 그레이트를 쓴 데는 없어요. 아, 익산 처음입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그레이트 그래요? 익산을 썼거든요. 네. 저희는 그 처음에 그 결정할 때에도 많이 망설였던 것이 익산이라는 지역의 중소도시에 그레이트라는 용어를 붙여두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네. 저희 역사를 살펴보니까 우리 익산이야말로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더라. 네, 그런 익산은 우리 지금 한류가 뜨고 있죠. 예. 한류의 발상지가 바로 익산입니다. 좀 궁금하시죠? 제가 어떤 말씀하실지 알 것 같아요. 마한 백제 이야기부터 이렇게 오실 것 그것을 같기도 왜 하고. 그러느니 예.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정통성은 단군 조선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기자조선 그래갖고 이제 기자가 유만한테 찬탈당하면서 그 식솔 1000명을 거느리고 남천했다고 나와요. 그것이 예. 중국의 삼국지나 후한서에 나와요. 근데 남천한 지역이 어디라고까지는 중국 역사서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서에 예. 보면 우리나라의 제왕옹기나 고려사나 예. 삼국유사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장소가 익산에 근마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이제 다 특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역사서들이 예. 이게 우리의 선조들은 그것이 바로 익산이 바로 그 준왕이 남천에서 여기서 허허. 나라를 만이라는 나라를 그렇죠. 세운 지역이다라고 참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 당시에 역사서를 보니까 한이라는 부족이 익산에 예. 있었어요. 근마에.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새로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예. 준왕이 와서 거기를 사실 정복을 한 거죠. 그 이후에 통일신라로 가고 예. 고려로 가고 이제 조선 가서 지금 맞습니다. 대한민국 됐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지금 국호가 뭡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렇죠. 대한민국은 어디서 나왔는군이 그 조선 말기에 고종 황자께서 일본의 세력이 이렇게 침투해 오니까 예. 우리도 황제국이다 하고 이제 국호를 그때 정해요. 그때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면서 예. 황제를 스스로 칭하셨거든요. 예. 그때 그 한을 어디서 따왔는군이 거기 보면은 사만 정통론이 시학자들 간에 득세를 했었어요. 네네. 사만 정통론이라는 뭔군이 그때 이제 그 마음편한 진안인데 예. 이제 그 사만 정통론을 받아서 고종께서 예. 우리나라 국호를 그러면은 대한제국이라 하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가지고 그 고종 실록에 그런 기록이 쭉 나옵니다. 아, 그래서. 대한제국이라. 네, 네. 그것이 이제 민주국가로 바꾸면서 대한민국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대한민국이 예. 오늘날 K 한류라 해가지고 세계 지금 네. 문화를 지금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한류가 이렇게 뜨고 있는데 우리 익산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 한이 어디서 왔냐? 네. 이 한의 뿌리는 익산이다. 그렇다. 인자는 그 네. 주창할 때가 됐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새로운 비전을 한문화의 발상지 익산. 네. 그래서 그레이트 익산을 좀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레이트 저희가 맞네요. 그레이트 익산 네. 충분히 얘기할 만한 자격이 네. 있어 보이죠. 그 말씀 들으니까 그레이트가 맞습니다, 예, 예, 시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하고 모시니까 이게 시정 얘기도 하지만 옛날 이렇게 인문학적인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시장님. 그러니까 익산이 이제 네. 백제의 수도였었고 만의 수도였었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의 최초 국가 그것이 바로 맞습니다. 이제 만이거든요. 어허. 최초 국가가 성립한 데가 바로 익산이었다. 야. 그것을 인자는 우리도 목소리 높일 때가 됐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를 하고 그렇군요. 온 세상에 만방에 알리자. 다 의미가 네. 있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술대회도 앞으로 이제 많이 할 겁니다. 학술적으로 네. 저희들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포럼이나 이제 각종 강좌를 통해서 맞습니다. 시민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이런 방송에 예. 나와서 또 일반 국민들한테도 예. 설명해드리고 네. 이제 그런 절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네, 익산 시민의 날이 원래는 5월 10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또 바뀌었어요. 이것도 어떤 커다란 또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네, 어떤 의미가 한문화 있습니까? 발상지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지금 10월 3일이 어떤 날입니까? 개천절이죠. 개천절이죠. 네, 하늘이 열린 날이죠. 맞아요. 예? 예. 우리나라가 열린 날, 맞아요. 열린 날로 시민의 날을 바꾸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날 행사를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민날 행사를 10월 3일 날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익산에 당군 사당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48개 당군 사당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정통성 있는 데가 익산의 당군 사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거기에서 제가 하늘에 고하고 지금 제가 그날 행사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 네. 익산이
시민문화를 10월 3일로 바꾸고 한문화의 그 중심지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하늘의 구호고 지금 이 행사를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개천절을 옮기는 것이 굉장히 네.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건 이미 일익산이 통합할 때 예. 그때부터 5월 10일을 바꿨는데 그 이전에는 예. 시민의 날이 10월 3일이었었어요. 아, 원래가 그때였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10월 3일부터 3, 4, 5, 3일간 네. 마음 민속 대전을 해서 네. 이제 온 익산 시내 전역을 잔치 분위기로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뭔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했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때 이미 다 하던 거예요. 익산군 시절에. 아, 이미 그러면 네. 그 정체성은 예전에 있었던 분들에게는 늘 일상적이었던 거고. 이게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거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익산 통합이 된 계기도 있었지만은 네네. 한류라는 그 문화가 뜨지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구태의 목소리 높여서 주장할 실익이 없었어요 그때는.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일익산 통합으로 슬그머니 이제 그 자취를 감췄는데 인자는 다시 때가 돌아왔다 해서 네.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뭐 새롭게 뭐 제정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거를 다시 제 위치에다가 이제 안착시킬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으로써 더욱더 익산시의 어떤 정체성을 확고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민속제전을 이제 같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올해가 저희가 55회입니다. 예, 55회면 굉장한 역사죠. 엄청 그쵸. 저 마음 민속제전으로 시작을 하다가 예. 5월 10일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서동 축제를 거지 슬그머니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네. 그래서 서동 축제는 이제 그대로 하고 예. 다시 옛날 이렇게 맥을 이어가지고 예. 55회 마음 민속제전을 다시 부활을 시킨 거죠. 네. 올해부터. 그만큼 뭐 익산시의 현 경제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시민들의 의식 속에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그리고 또 진실된 역사를 심어주기 위한 그런 작업이 계속 쭉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장 이제 큰 성과라고 본다면은 시민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정말 우리 중요한 일이에요. 익산이 그동안 한동안 좀 일종의 패배의식에 지금 나 지금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뭐 무슨 도시네 안 좋은 이미지만 해서 네네. 계속 그런 얘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요새는 이제 그런 용어가 쏙 들어갔어요. 색깔이 완전 바뀌었죠. 네.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백제의 수도였었다, 말의 수도였었다, 우리는 왕도 시민이다 이런 것들 계속 추창한 그 효과가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익산의 역사성을 또 더욱더 크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방안을 또 많이 구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익산 마하문화대전도 네. 이제 하고 계셨다고 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서동공원 내에 또 어떤 또 공간을 또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서동 또 어떤 의미가 생가터를 예. 사실은 지금 부여는 서동이 부여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예. 우리 익산시에서 태어났다고. 맞습니다. 그때 그동안에 그래왔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서동 생가터를 저희들이 이제 그 다시 복원하면서도 긴가민가 했던 것이 1500년 전 지난 역사잖아요. 네. 근데 거기 어디 역사적인 뭐가 좀 없었기 때문에 예.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복원한다고 하면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유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허허. 왕실 유물들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서동 생가터가 맞구나는 걸 저희들이 네. 확신을 가지게 됐고 거기에다가 이제 금년 내년 말이면 이제 복원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서동에 네. 생가 어머니 네. 오고 또 우리 선화공주가 또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예. 그 터를 그대로 그렇군요. 재현하는 겁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지역 화폐를 또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 특히 익산은 전국 모범 사례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올해 10월 기준 누적 발행액이 세상에 제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시장님. 지금 서민 경제에는 이만한 효과가 나는 사업이 예. 없어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다시 또 고금리 전국 이렇게 거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소상공인들이거든요. 맞아요. 소상공인들 숫자도 제일 많고 네.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도 경제 기반을 갖고 있는 네. 분들이 이게 지금 소상공인이시니까. 기초가 그 무너져 버리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처음부터 그 지역화폐를 다이롬이라 이렇게 맞아요. 이름을 붙여. 다이롬이라는 것은 쓰는 사람도 이롭고 맞습니다. 예. 상점도 이롭고 네네. 이렇게 다 모든 사람이 이룬 거대 잘 다이롬이라고 지었어요. 네. 공모를 해서 그 진 건데 예. 그걸 해서 저희들은 돈 아끼지 않고 그야말로 묻지마 투자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지금 1년에 우리 시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그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지금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잖아요. 소득이 줄어들으니까. 예. 근데 10% 자기의 지금 소득의 10%가 네. 자연적으로 플러스가 되니까 처음에 20%였었습니다. 20%였었는데 행안부에서 계속 압박을 해서 익산시 때문에 다른 데가 다 따라서려고 한다. 익산시 낮추라. 낮추지 않으면 교부세 줄이겠다. 그래서 어쩔 수 그래가지고 막 없이. 엄청 네. 싸우다가 이제 10%로 줄였는데 네. 예, 이번 9월 달엔 다시 또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20%를 했어요. 네. 20%를 했는데. 추석 기간 딱 맞춰서. 네, 그렇게 그 하셨군요. 민생 예. 회복 저희들 지원금을 해가지고. 예. 근데 그 한 달 동안에 발행된 것이 800억이 넘게 발행이 됐어요. 한 달만. 예, 와. 통상적으로 한 400억 정도 발행이 되는데 800억이 2배 가까이 확 늘었네요. 근데 이제 20%에다가 또 최고로 30%까지 준 것이 뭔거니 예. 정책 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그 서점들, 예. 그다음에 청년몰, 예. 그다음에 그 착한 가게 업소 예. 이런 데는 10%를 더 주고 더 주고 그럼 그런 데는 30%가 더 할인이 되는 거예요. 또. 30%면은 3분의 1을 할인받는 건데 예,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니까 어떤 효과가 생기냐. 첫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지갑을 푸는 효과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의지 사람들이 익산화해서 돈을 씁니다. 아, 그런 효과가 또 있네요. 맞네. 우리가 지금 예. 인구가 27만 명인데 예. 회원 수가 26만 명이에요. 그중에 20만 명은 우리 익산 시민이고 예. 6만 명은 외집분이신 거죠. 외집분들. 그분들이 익산에 돈 쓰러 오는 거예요. 아, 그런 효과가 또 있구나.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지역의 그 화폐로 지역 사람들만 쓰는 걸로 한다면은 예. 효과가 제한적인데 예. 우리는 완전히 풀어놔버렸거든. 누구든지 와서 익산에서 쓰기만 해라. 네. 그러면 혜택은 다 주겠다. 그렇군요. 열어놓으니까 타 지역에서 5만 명, 6만 명이 지금 휴원으로 지금 가입해서 돈 쓰려면 일부러 전주에서 익산으로 차 타고 옵니다. 돈 쓰러. 특히 젊은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그러네요. 익산에 돈 쓰러 와요. 차 타고. 그렇군요. 군산서도 오지만 전주에서 많이 옵니다. 예. 예. 아무튼 지역 화폐를 만들었지만 단순히 써줘 하면 이거 잘 쓰지 않잖아요. 그만큼 익산시에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만들었고 혜택도 크게 늘렸고 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 수도 많이 늘게 했던 그런 노력들이 수반된 결과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서 네. 살림이 쪼들리긴 합니다만은 저희는 지역화폐에 사는 꿋꿋하게 좀 지켜가려고 합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제일 지금 궁금해하는 것이 내년에도 지역화폐 사업 해요? 많이 물어봐요.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는 변함없습니다. 다른 일을 묻어들어 이 일을 합니다. 네? 지금 그렇게 강하게 저희들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중요한 시정 중에 하나군요. 예. 네. 내년에는 좀 더 그런 지역 화폐 다이오롬이 좀 더 다른 형태로 좀 더 이렇게 확장돼가고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는 어떤 시점을 맞이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면 모바일 쿠폰으로 뭐 변모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있을 계획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미 네. 모바일이에요. 그 종이화폐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는 거니? 종이화폐는 관리 운영비가 맞아요. 많게는 20%까지 들어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네. 그렇게 새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전부 다 우리 시민들한테 들어가고 소상공인한테 들어가지. 그렇군요. 카드깡 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 그다음에 종이화폐 발행 비용도 없어요. 네. 이런 비용들이 다 생략이 되고 그대로 예. 100% 효과가 나타나니까. 네. 자, 이렇게 익산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책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게 참 시민의 입장에서 엄청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든든한 소식 하나 더 있어요.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서 다이로운 모아 복합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센터를 말하는 걸까요? 각 지역이 인구 소멸 때문에 예. 초피상에 걸렸잖아요. 맞아요. 그 큰 이유 중 하나가 아이를 출산하지 젊은 사람이었고 네. 출산하지 않고. 네. 그래서 그것을 복합적으로 처음에 이제 결혼서부터 해서 임신, 그다음 출산, 육아, 보육 예. 전부 다 이것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그 취급할 수 있는 예. 그런 모아 그 이름도 모아지만 본래 이제 한자로 보면 모아 어머니 아들인데 아, 그러네. 예. 한글로 보면 모아 다 모아서 그렇죠. 한 군데 서겠다. 네. 그럼 거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 뭐 난임 치료를 할지 키즈 카페를 할지 그 아픈 아이 돌봄 센터 지금 그 아이 키워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갑자기 애가 학교에서 아프다고 하면은 네. 정말 부모님들은 아찔해요. 아찔합니다. 그거. 네. 그렇게 그럼 내 저녁 퇴근할 때까지 누가 돌봐요? 이거. 맞아요. 그런 센터를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요. 네. 모든 것이 그 서비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 예. 근데 그것을 어디 있다는 거니 저희들이 이 어린이 전문 병원을 익산에 쳐요.
함소아라고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는데 예. 어린이 전문 병원이 아마 중소도시에는 유일하게 지금 익산에 들어섭니다. 그렇군요. 거기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다 종합적으로 허허. 어린이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그 모아센터도 예. 하고 또 산후조리원도 이제 거기 같이 할 거예요. 아, 그래요? 공공 산후조리원 저희들이 그것도 위탁을 해서 와. 그럼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아이와 부모를 위해서 예, 예. 의료부터 예. 그다음에 돌봄까지 예. 함께 원스톱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든다라는 말씀이신 지금도 우리 거죠? 익산은 예. 소아 응급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어허. 그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제일 네. 지금 원하는 것이 뭔거니 예. 한밤중에 자다 우리 애 아프면 어디 데리고 가냐. 맞아요. 예. 소아과 병원이 문 열은 데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그 이제 전북대에 어린이병원 있는데 거기도 야간에는 안 해요. 그리고 한 번 가면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예. 막 3시간 새벽에 3시간 그래갖고 대기하고. 오픈런이라고 해가지고 새벽에 막 미리가 줄 서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밤새도록 막 예. 시달리다가. 예. 근데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 시에서 여기 보조를 해가지고 네. 별도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참 그 몇 해 동안 참 따뜻한 도시 그리고 참 세련된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런 정책 하나하나에서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예. 부부들 예. 저희들이 익산에 이제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이 뭔거니 앞에 둔 젊은 사람들이 제일 지금 고민거리가 뭔거니 집장만 한거 집장만. 아 맞아요. 제일 어려워요. 익산에 오면 이제 집장만이 아주 수월하게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첫 번째는 뭐냐? 예. 많은 아파트를 전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분양 중인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이 신규 그렇군요. 아파트를 얼마든지 고를 수가 있다. 예.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주택 구입하고 이제 전세 크게 두 가지잖아요. 예. 구입 자금을 융자를 받으면은 이자 부담을 하잖아요. 이자 부담은 저희가 전액 현금으로 전부 다 지원해 줍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이 젊은 사람들은 부담 없이 야, 이자도 엄청나게 부담인데. 집을 잡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는 맞아요. 망설이는 거거든요. 예. 또 하나 더 전세 자금도 저희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해주고 있는데 네. 전세 자금은 그것도 왜 중요한 거니 분양 조건부 전세가 요새 많이 나와요. 10년 살고 나면 10년 후에 분양해주겠다. 네. 그게 이제 정부 정책으로 좀 나온 건데 맞아요. 이게 그런 아파트에도 들어가서 저희들이 융자를 계속 그 융자를 받으면은 10년 동안 이자를 예. 지원해 주니까 10년 동안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분양 받는 거고 안 들면은 이제 뭐 다른 데 찾아가는 것이고 오히려 선택권이 더 많은 거죠 이게 그렇군요. 분양 조건부 예. 전세주택이 예. 그거 외에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월세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임대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장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매매자금 구입비 그다음에 전세자금 구입비 그것을 저희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젊은이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그렇군요. 사실 막 지금 몰려들이 하루에 막 3-40건씩 신청이 들어온대요. 오,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데요. 네.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이거 알게 되면 거의 다 올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익산시로 주소를 전입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네. 이게 주소를 이제 전입을 하고 예. 신청을 하면은 바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익산에서 나고 자란 고향을 넘어서 뭔가 일생을 함께한 그런 동지 같은 곳이다. 그런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시장님한테 익산의 의미는 정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익산시는 나에게 땡땡땡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 그 뭐 첫사랑이라고 할까요? 그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태를 묻은 데다가 예. 뼈를 묻는 거 이것이 예. 그 인생의 최고 좋은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도 익산에 태를 묻었기 때문에 익산에다 뼈를 붓고 싶다. 그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첫사랑이죠 저한테는 익산이. 그래서 항상 그리워하고 항상 참 애틋하고 그런 곳이 또 우리 도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맞습니다. 하네요. 자, 어느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마지막 질문이 왔습니다. 끝으로 많은 이들이 익산시를 떠올릴 때 어떤 도시로 이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을까? 어떤 포부와 또 바람까지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깊이가 있는 뼈대가 있는 뿌리가 있는 도시다. 네. 우리 익산은 그야말로 역사 문화적으로 한 2000년까지 거슬러 가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예. 뿌리가 있는 촉부가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익산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역사문화 도시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은 왕도 시민이었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면서 네.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예. 왕이 있었던 도시에서 시민도 사실 왕인 거예요. 그래서 왕도입니다. 그래서 네. 왕도 시민이고. 맞습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늘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정책을 또 꾀하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늘 고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익산은 계속 위대한 여정을 걸어갈 것 같네요. 그레이트 익산처럼. 예,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